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고심하다가 제 이야기를 해봅니다. 제 입으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한 번 더 부끄러워질 것 같아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는 그 부끄러움에서 좀 벗어나고 싶네요. 저는 고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음, 저희 아버지는 고모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내 동생은,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란 사람은 결국엔 호기심이란 것이 독이 되어 그런 거야. 그 호기심이 사람 자체를 지배하게 된 거지. 조금만 덜 했다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자신을 갉아먹게 두지 않았겠지. 그런데 어쩌겠어. 자신이 선택한 것이고 결국엔 자신이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결과물을 내었잖아. 원망해. 아버지 노릇 못한 내 동생을. 그리고 너는 절대로 네 아버지에게 받은 그 호기심에 절대로 지배당하지 마. 갉아먹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앞뒤 다 자르고 이리 말씀드리니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 미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싶은 욕망, 알아내야 한다는 그 욕망, 그 욕망이 결국 아버지를 집어삼켜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손대지 말아야 할 것에 손을 대게끔 만들어서 병원을 들락거렸으며 결국엔 망가져버린 몸이 되어버린 채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셨죠. 이미테이션이란 영화를 아실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의 살아생전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군요. 처음엔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에 열정적이었으나 결국엔 그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인해 미쳐버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데 그 사람인 경우에 많은 영화 광들이 보면 그에 미쳐가는 상황에 이해라도 해주지. 적어도 동정이라도 해주지. 아버지는 그냥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고모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긴 했었어요. 자기 동생이니까 정신을 차리기를 바랐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좋은 머리로 한자리 하기를 바라긴 했었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제대로 미쳐버렸고 자신을 내려놓았고 결국 저는 고모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모는 그 당시엔 흔하지 않게 이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한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자신들의 딸이 결혼을 해서 남자에게 못된 짓을 당하고 있는데 매일 괴로워하는데 이혼을 한다 하니 집안 망신시키는 것이라고 결혼을 했으면 그냥 그 집안의 여자로 살아야 한다는 둥 그 집안에 맞춰서 살면 괜찮아진다는 둥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습관이 된다는 둥 정말 웃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 다 큰 어른들이 고모에게 그리 말을 하고 욕을 하는 것을 보고는 내 아버지도 내게 아버지의 노릇을 못하는데 고모의 부모님 또한 고모에게 부모의 노릇을 못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고모의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이긴 했지만 저는 고모에게서 동병상련을 느끼긴 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그리 되니까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모라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랐었던 것 같은데 고모의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겁쟁이라 벗어나지 못했지만 고모는 용감해서 벗어난 사람이거든요. 어머니란 사람은 얼굴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날 날씨가 어땠는지 공기의 냄새가 어땠는지까지 기억이 날 정도인데 그때 딱 한 번 저는 어머니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재혼을 했을 줄 알았는데 혼자 살고 있다고 했고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니 이제는 딸과 엄마의 관계를 좀 이어가 보자라는 말을 하더군요. 날씨와 공기의 냄새까지 기억함과 동시에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어머니란 사람의 잔상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네 아빠라는 사람은 그래도 지 누나가 보살펴주고 돈이라도 있는 집안이니까 그렇게 병원에서 갈 수 있었던 거지. 만일 그런 상황 아니었다면 저 뒷골목에서 습하고 차가운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학문적? 공부에 미친 사람? 아니,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은 그냥 미친 사람이었거든? 그런 징조가 보였었던 사람이야. 너도 조심해. 그 피 어디 안 가니까. 대신에 나는 그런 피가 전혀 없어. 얼마나 다행이니? 그나마 정상적인 피 반은 내 쪽에서 주었잖아. 어떤 살가운 대화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란 사람의 대화는 참 차갑더라고요. 제가 좀 냉소적인 편인데 왜 이런 건지,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냉소적인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본 건.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만남 자체를 피했고 만나고 싶지 않다 제 의견을 전했었거든요. 조금 우울한 기분이 드실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왜 이토록 냉소적인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부연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공기업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실패자인 건 분명했지만 그래도 제게 좋은 머리 하나를 물려주긴 했거든요. 어둡고 말수가 적었던 저는 어차피 교우 관계가 좋았던 것도 아니었기에 학창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대학을 서울권으로 오고 그리고 금융기관에 취업을 하면서 저는 완벽하게 고모한테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학교를 다니고 취업 준비를 할 땐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지내는 곳에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하고 했었는데 딱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발길을 끊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고모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랑 지내면서 그리고 저를 돌봐주면서 고모는 항상 그랬어요. 제게 강요를 하는 것도 없었고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모는 저의 부모가 아니라고 특히나 강조를 했었던 사람이었죠. 나는 너의 부모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을 것이고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지도 않을 거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사는 것이고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그 또한 네 힘으로만 해내는 거야.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너와 함께 지내는 것뿐이야. 그러니 서로 갚아주고 갚아야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완벽하게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땐 어른 대 어른으로만 서로를 대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고모는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은 저희 부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고모의 성격을 잘 아는 저는 그녀를 이해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긴 했었어요. 이혼을 했고 자신의 부모에게 비난을 들었고 그런 사람이 뭐 잘한 것이 있다고 나란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겠느냐고. 성격적으로 결함 많은 것이 바로 저희 집안 식구들인데 같은 결함이 있다 보니 저는 저리 말을 하는 고모를 이해했어요. 나는 네 부모가 아니다.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말거라. 라는 그 말이 오히려 고맙기까지 했었고 그리고 그런 고모와 저의 간극 때문에 여전히 저희는 잘 지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암튼 제 가족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내고 좀 더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냉소적이고 사람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연애 경험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좋다 보니 심심치 않게 소개팅이 들어왔었고 그 소개팅 하면서 몇 번의 연애 경험이 있긴 했었죠. 한동안 연애를 쉬면서 일에 매진을 했었고 그러다가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게 됩니다. 남자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든 다 좋게 보는 그런 사람. 다 아름답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해가 반짝하고 있으면 환해서 좋다 하고, 눈이 오면 그게 또 아름답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는 그런 사람이었죠. 저와는 너무 반대의 사람을 만나게 되니 그게 오히려 흥미가 생겼고, 그리고 몽글몽글하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제 성격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밝은 남자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어쩌면 행복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저렇게 살면 고민도 없겠다. 그래서 저 사람은 흰머리가 없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였었거든요. 저와는 너무 다른 그 남자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즐겁긴 했지만 그래도 제 성격에 변화를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약 2년 정도를 만났을 때 남자는 자신의 식구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길 바랐고, 저는 마음으로는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넘어가야 하는 관문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사가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다라는 의미의 만남이었었거든요. 남자의 집에 갔을 때 놀라긴 했지만 애써 지금 내가 놀라고 있다라는 것을 감추긴 했었어요. 대가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이긴 했었습니다. 왜 다들 불렀냐고 분명 그리 말을 했었거든요. 어려운 자리였고 생경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뿐만 아니라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그런 광경이긴 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려다니면서 인사를 해야 했고, 아빠 면접을 보는 것처럼 불편한 자리임엔 틀림없었죠. 그런데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든 건 바로 모인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성격 이상하다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부모가 없다라고 했는데 티가 안 난다고, 역시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이 배우다 보니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똑똑하니까 스스로 터득을 한 것 같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속닥속닥 거리더군요. 그 무리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그 무리들 속에 남자의 어머니란 사람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저는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긴 하지만 되게 다 들리는, 제 청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 칭찬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다 들리게끔 그리 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끄러운 경험이긴 했네요. 부모 없는 티가 안 난다? 그래서 다행이다? 이 말이 좋게 들리지 않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우리에 가둬놓은 원숭이 구경하는 듯한 그 무리의 태도 또한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무리에 던져 놓았는데 예의 없이 한마디 하는 것도 웃겼고, 제가 만일 한마디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이런 말이 흘러나왔겠죠. 거봐, 역시 부모 없는 것들은 저런다니까. 결국에 다 티가 나게 돼 있어. 직장 좋고 공부만 잘하면 뭐해? 됨됨이가 덜 됐는데. 역시 저런 앤 안 되는 거야. 괜히 저런 애 식구를 받아주면 우리만 고생한다니까. 이라는 말이요.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척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 남자에게 잠시 동안 아파할 시간을 건네주게 되죠. 헤어지자 했습니다. 무리들이 한 말이 저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헤어지자는 것은 맞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인내한 그 시간이 낭비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괴리감이 느껴진다 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서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기자 좋게 말을 했죠. 남자도 수긍을 하는 듯 했는데 남자는 저의 헤어짐을 자신의 식구들에게까지 전달을 했더군요. 이별을 고하고 하루 정도 연락이 없길래 잘 정리가 되었나 싶었는데 저는 이틀째 되는 날 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게 되거든요. 그날 그 무리들이 한 말들은 부끄러움에도 속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날 저는 더 부끄러움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남자의 어머니는 제게 그랬습니다. 저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요. 제가 마음에 든다고요.
저의 흠도 잘 알고 저의 성격이 있어서 결함도 잘 알지만 남자 식구들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를 칭찬하기까지 했었고요. 네가 네 상황을 잘 아니 너무 다행이다. 잘난 건 아는데 솔직히 나는 네가 잘난 맛에 너의 결함을 모르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 부모 없이 자랐고 고모 밑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고모가 교육을 잘 시키긴 했나 보구나. 너무 다행이다. 우리는 너를 받아줄 거야. 그리고 너의 부모가 되어줄 거야. 너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부모란 것이 무엇인지 너가 느끼게끔 그리해주고 싶어. 아, 저기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저는 헤어지자 했고 그 사람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런저나 좀 불편합니다. 이미 끝난 사이인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 좀 그렇네요. 안다, 알아. 네가 부족해서 우리 아들 놓아주는 거 다 알아. 나는 이미 너를 식구로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번이 기회가 참 좋은 게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거든. 우리 임신 축하 파티 열어줄까 생각하는데 너도 이번에 참석을 하렴. 그때 네가 음식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구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음식 만들고 하면 완벽하게 우리 식구가 된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다. 잘 가르쳐 줄게. 너에게 부모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지? 안다. 다 안다. 네 마음 다 이해하니까 그냥 너는 받아들이면 돼. 일찍 와서 같이 음식하자.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요. 받아준다, 고마워해라, 가르쳐 줄 거다, 부모가 되어 줄 거다. 아, 좀 좋게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냥 제 탓하고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포인트 못 짚으면 그거 짚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길래 제게 부모의 역할을 해주겠다 하는 거죠? 저희 고모도 못한 걸? 뭐라고? 얼마나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이길래 제게 부모 역할을 해주겠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냐고요. 저를 보살펴주고 이만큼 키워준 저희 고모도 제게 하지 않은 말인데. 아, 저기요, 아주머니. 제가 부족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싫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다 들리게끔 말하던 당신들. 부모 없이 자란 티가 안 나서 좋다? 그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애매모호한 걸 저는 가장 싫어하는데 입장이 그러신 듯 하던데요. 받아준다? 아니요. 제가 받아주지 않아요. 누가 누굴 가르치고 누가 누구에게 감히 부모가 되어준다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부끄러움은 제 몫이네요. 그리고 뭐요? 음식이요? 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들 집안이 거지 같아서 제가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이 속물 같아서 앞에선 좋은 척 뒤에선 뒷담하는 그 꼬라지가 추해 보여서 내가 관둔다고 하는 거라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아주머니 아들하고는 정리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조롱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확 하고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거지? 이렇게 유치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었다고? 그동안 연애하면서 이런 경험 한 번도 없었는데, 아,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런 꼴을 당한다고? 하, 웃기더라고요. 남자와는 완벽하게 헤어졌고 그 후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이후 연애를 안 하긴 했어요. 두렵더라고요. 무서운 게 아니라 한 번 창피했으면 되었지 두 번 창피하긴 싫어서 혹시나 저런 일 또 당하게 될까 싶어 제가 연애 자체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부모가 되어준다. 그게 그렇게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말이 아무에게나 내뱉을 수 있는 말인가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그 정도로 존경과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를 먼저 고려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덮어놓고 시가가 될 수 있으니 부모 없는 내게 부모가 되어 주겠다. 혹은 배우지 못했으니 가르침을 주겠다. 시가 쪽은 다들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만 모여있는 곳인가 봐요. 아니면 시가가 되는 즉시 무슨 학위라도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부끄럽고 웃기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오늘 이렇게 글을 보냄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에서 좀 빠져나오고 싶고, 그리고 연애를 해서 정상적인 시가를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강요가 아닌 제 스스로 배우고 싶을 만큼, 따르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가를 만나고 싶네요. 저도 이제는 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고 싶네요.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